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의 소형 우주 정거장입니다. 티안궁 1호.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텐궁이 아니고 티안궁, 어이가 아니고 여의네요. 티안궁 1호가 곧 추락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관 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이 티안궁 추락 상황실을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괜찮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의 이태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티안궁 1호가 뭐길래 네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나라가 비상을 건 걸로 되어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천궁, 하늘의 궁입니다. 천궁. 예, 그래서 아. 중국이 우주 굴기를 선언하면서 네. 하늘에다 궁을 지었다고 하는 건데요. 예. 무인 우주 정거장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훨씬 쉽네요. 네, 예. 그래서 길이가 한 10.5m, 네. 폭이 한 3.5m. 그러니까 버스 정도 크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버스. 예. 버스가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게가 한 8.5톤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주에 떠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가끔 가서 실험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유인 우주 정거장을 만들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아무튼 이것이 2011년 9월에 발사됐는데 지금 네.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예. 왜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명이 다한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 우주라고 하면 다 진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상 350km라고 하더라도 거기 네. 공기가 희박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공기와 부딪히니까 예. 마찰 때문에 계속 고도가 떨어지거든요. 예. 이 빠른 속도로 돌 때 지구와 중력이 일치되면서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이게 그래서 공기하고 충돌을 하니까 고도가 떨어지니까 지구의 중력이 세져가지고 결국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고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된 상황에서 2016년 3월부터 결국 거기서 고도가 떨어져서 현재 한 180km까지 내려와서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네. 제일 궁금한 게 자, 일단 언제 어디쯤에 떨어질 거냐인지 그 네. 예측이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뭐 전문가들도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네. 현재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측 데이터라든가 레이더망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유럽 우주국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한 바로는 우리나라 네. 시간으로 일요일 밤 11시를 기준으로 앞뒤로 16시간 차이. 밤 11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열려서 뒤로 열려서. 그러니까 예. 이제 일요일 오전 7시서부터 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오후 한 3시까지인데 우리나라 국립천문연구원에서는 그보다 1시간 정도 앞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요일 날 오전 시간부터 월요일 날 점심 때까지가 현재 그 추락이 일요일 날 오전 저희는 지금 저게 오후 6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럼 저희가 지금 잘못 예, 표시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전부터인가요? 오전부터입니다. 저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씩 확인하는데 네. 이 일요일 오전부터 예. 월요일 점심 때까지가 현재 예상 시간입니다. 추락 가능 지역은요? 저기 좀 전에 이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미, 호주, 아프리카 여기 그래서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바다 지역이 뭐 사람 사는 것보다 한 70% 많기 때문에 땅보다 많기 때문에 바다의 가능성은 높지만 네. 이 위성 자체가 이제 남이 43도부터 북이 43도까지 이제 움직이거든요. 보시면 그렇죠. 정말 넓은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구를 옆으로 비스듬하게 도는 거거든요. 예. 비스듬하게 돌다 보니까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이제 호주 밑에까지고 위로는 이제 파리라든가 런던까지는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로마 정도 근처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북한까지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 범위에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어디 떨어질지 모릅니다. 동해서 저기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떨어지는 그렇죠. 지역인 것 같은데, 네네. 자 저기를 벗어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 한번 화면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구면은 비스듬하게 돌거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비스듬하게 돌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 지구라고 치면 예. 위성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돌기 때문에 예. 지구는 계속 돌잖아요. 자전을 하죠? 그렇죠. 자전하기 예. 때문에 계속 위성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궤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북이 43도, 제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남이 43도, 거기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아까 저 그래픽상에서는 네. 걸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북이 43도 밑에 있기 때문에 예. 뭐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큰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저 중에서 이제 면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도 3,600분의 1 정도의 확률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잠시만요. 네. 3,600분의 1. 1. 그럼 상당히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버스 크기의 이런 이 우주 물체가 떨어진다. 근데 확률은 이제 3,600분의 1이다. 면적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물론 그것이 사람에 맞아서 다칠 확률은 뭐 계산해 보니까 1조분의 1밖에 안 돼. 1조분의 1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건 벼락하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 잠깐 벼락 2번 맞을 확률입니다. 벼락 2번 예, 맞을 1년에 확률. 벼락 2번 맞을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대부분이 우주공에서 8.5톤인데 예. 타서 없어질 거고 땅의 일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어렵겠다. 자, 다시 네네.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네. 아까 자꾸 저 박사님께서 네. 버스가 떨어진다고 해서 전 무서웠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내려오다가 다 탄단 말이죠. 대부분 타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러시아 첼라빈스키 운석 터졌을 때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땅에 떨어지기 전에 폭발하고 대부분 탔고 물론 한 1,000여 명 정도가 다치긴 했지만 네. 이건 주로 이제 바다에 떨어지면 제일 좋고 네. 혹시 육지 쪽에 떨어지더라도 대부분은 타서 없어질 거고 극히 일부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타는 온도가 한 2,00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철이 녹는 온도가 한 1,500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질은 타서 없어질 거다. 근데 일부는 남아서 떨어질 거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네네. 버스 크기인데 내려오면서 다 탈 거고 우리가 머리에 맞을 확률은 1조분의 1 정도. 네, 근데 이제 다 예. 탈 거 아니라 예. 그래도 한 10%에서부터 20-30%는 남을 수도 있다. 아, 그건 알 수 없다는 네, 거죠. 그건 네, 이제 떨어져 봐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자, 이 티안궁 1호가 중국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뭐 이제 뭐 그 기능을 다 하고 떨어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거 만약에 뭐 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거 누가 맞았거나 피해가 네. 좀 났어요. 그럼 네. 이거 중국이 책임을 져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1967년에 우주 조약이 있었고 예. 72년도에 우주 책임 협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우주 무체는 소유한 국가에서 민간이 쏘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처음에 쐈던 나라에서 쐈던 나라 소유한 예. 나라에서 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태궁 1호에 위험 물질도 일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거든요. 예. 이 자체가 이제 만약에 중간에서 터져서 날아가면 괜찮은데 예. 땅에 이 연료통이 남아서 도착한다면 거기에서 이것이 새어 나오면 상당히 사람들한테 유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좀 해가 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책임은 결국은 중국이 져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되는 건 이미 다 지났을 거고 아마 이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이런 일이 예전에도 혹시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위성이 뭐 수명에 다 떨어진 경우들이 가끔 있었고 그다음에 1979년도에 이제 그 미국의 우주연구장 스카이랩이라는 것이 인도양으로 떨어진 적이 있고 네. 2001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그 미르라고 하는 우주연구장 태평양으로 수장시킨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통제가 된 상태에서 통제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한 거근데 이번 거는 통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낙하입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낙하 거의 이제 괴는 거의 자유낙하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자유낙하라기보다는 공기하고 마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마찰이 있고 모양이 뭐 날렵한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간에 예, 제 질문보다 지금 자막이 먼저 나갔는데 네. 혹시 그래가지고 다친 경우 있었습니까 사람이? 현재 공식적으로 다치는 사례는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예전에 그 파편 정도가 좀 가벼운 파편 정도가 사람 몸을 스친 경우는 있더라라는 보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주 물체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이런 거는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네. 자, 그 태궁 1호 안에 현재 위험 물질 여부 좀 다시 한번 아까 확인해 주실래요? 그 하이드라진이라고 해가지고 예. 위성이 아까 궤도가 좀 공기와 마찰 때문에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위성 같은 경우는 가끔씩 고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유독 물질인 하이드라진이라는 거예요. 예. 그 질소하고 그 수소의 그 결합물인데요. 네. 사실은 이런 거 쓰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린 연료 쓴다고 해가지고 이제 못 쓰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게 이제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네. 이제 결국은 닿았을 때 사람 피부에도 굉장히 유독하고 호흡을 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맞지 않더라도 이게 뭐 바다로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뭐 영향을 줄 그렇죠. 오염시킬 근데 가능성도 연료통이 있는데 연료통이 깨져버려 가지고 뭐 공기 중에 날리면 네. 문제가 없는데 연료통이 이것이 안 깨지고 바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서 계속 유독 물질이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네. 이제 바다 해양 물질들이 뭐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든가 주변이 오염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예. 자, 참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갔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말 월요일까지 일단 네네. 주의는 해야겠네요. 뭐 가능성 그렇게 근데 크진 이제 어쨌든 않지만. 간에 이거 최종적으로 한두 시간 전에는 위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어디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떨어지겠다.
아니면 다른 데로 그렇죠. 떨어지겠다는 그렇죠. 걸 한두 시간 전에는 더 자세한 그렇죠. 사항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나라다 그러면 더 심각한 경보를 그렇죠. 내리겠죠. 그리고 그 정도면 이제 100km 정도 안에 눈으로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밤이면 불꽃이 보일 거고 네. 낮이더라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멀리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가까이서는 괜히 근처에 가서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